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당의 지휘부에서 활동을 하되 그런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보다 두세 개 뒤에 처진 번호를 선택해 가지고 그래야 전국 선거를 이렇게 몰아가는 배후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형국의 선거 지도를 하는 것이 본인과 국민의힘 당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일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냐, 정치인이 아닌데 그런데 함부로 내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지만은 대체로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부산 출신 해운대구의 삼선 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자기의 기존의 선거구를 포기하고 당의 명령에 따라서 수도권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도 이게 약간의 소용돌이, 아마 큰 소용돌이가 내부에 있으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민주당에도 이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우선 첫째로 국힘당의 삼선 의원이 기존의 지역구를 버리니까 그럼 민주당도 삼선 이상의 의원은 계속 당선된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기 시작해서 바야흐로 6개월 앞에 둔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당에 이렇게 좁혀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체제 경쟁의 선거라고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당직자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체제 경쟁입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을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과반수 이상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되겠다고 그런 복심을 깔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타도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인 백모 교수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석도 민주당이 조금 부족하니까 탄핵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퇴진 운동을 벌여야 된다. 퇴진. 그러니까 취임 초부터 퇴진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랬어. 지난주에는 어떤 유력지하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윤석열이를 퇴진시켜야 할 시점이고 퇴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민망하게도 정의구현 사대단의 그 신부들 중에는 작년 윤 대통령 취임 즉시부터 탄핵해야 된다. 해외에 순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떨어져라. 이런 악담에 가까운 이런 말을 성직자 입에서 토해내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당의 입장에서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적군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고 그래야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건 지금 내다 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차단하고 이 과반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251개 선거구 가운데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이 121고 지금 121 중에 민주당이 딱 100개,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딱 19개, 2개는 심상정 의원 등 고개 2개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100개를 차지했느냐 이거지. 여기 어떻게 19개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우선 3년 전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당의 철저한 반성과 백서가 있느냐?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황교안 대표 체제 아래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렸어. 이유는 거기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하면 이길 수 있었던 선거인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당의 전통적 텃밭, 그럼에도 지난 3년 전 선거에서는 영남 지역, 그러니까 TK,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이 지역이 이게 안정권이, 거기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된다. 이런 지역인데, 그러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우선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한 이런 마당에 이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좁혀서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걸 순차로 계속해서 제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치고, 오늘은 부산에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17개 선거구가 있고 17개 중에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당이 14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14명의 국민의힘당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 성과에 대해서 부산 지역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좀 냉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알려진 정도로는 뭐 윤 대통령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있다고 하는 의원 한 사람,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 지역과 또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는 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으로 부산과 이 전국적으로 좀 지명도가 이제 있을 수 있고, 하태경 의원은 제가 보기에 그 14명 중에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를 상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그리고 당내 얘기도 쓴소리를 비교적 자주 했지만은 결국은 주 공격 목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잘 싸웠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하태경 이러면 부산 출신 국회의원에서는 꽤 잘 싸운 사람으로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시장을 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그 지역에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최악의 야당을 맞이해서 그와 대결해 갖고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싸워야 되죠. 그리고 모름지기 싸워야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부산 지역과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만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그가 해운대를 떠나 수도권을 오겠다. 뭐 뒷말이 있고 뭐 거기 사선 도전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 유력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공천 탈락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 꼬사미들이 뒷방아지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합니다. 하태경 의원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리고 그건 아주 크게 아무데라도 가락하는 데 가겠다. 뭐 일설에는 마포에 뭐 정아무개 뭐 저쪽 투사지역에 가겠다. 저렇게 나오면 그건 당선돼요. 당선 안 될 리가 없어요. 수도권에 나와서 하태경은 서울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라의 선거 분위기를 보고 그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그 행태나 용기, 결단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하태경 의원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그런 결단을 기본으로 해서 그가 부산 지역에 14곳, 한 군데가 비니까 13곳이지요. 이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초선이다, 재선이다, 3선이다, 4선이다 이거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선 이상은 무조건 물러나라라든지, 또는 당직자니까 뭐 당대표다, 원내대표다, 사무총장이다, 정책위 의장이다 이런 당 사역이니까 이게 그것을 물러나서 수도권으로 무조건 나오라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이 당대표가 됐건 뭐 주요 당직자가 됐건 3선 의원이 됐건 4선 의원이 됐건 간에
이번에 공천의 기준은 그 국회의원이 21대 지난 3년여 동안 제대로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싸운 일이 있느냐 제대로. 그건 어떻게 평가 기준이 있느냐 하면 그건 기준을 낼 수 있죠. 국회 속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얼마나 출연했냐, 공중파에 얼마나 출연했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야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통계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의도식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그냥 그걸 만끽하면서 서울 부산을 그냥 오락가락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써다주는 거 체면치레로 적당히 얘기하고 그런 짓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그 14명 중에는 여성의원 하나는 이게 불륜 스캔들로 탈당하고 다음 선거 안 나가겠다 해서 그 자리 하나 또 비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게 집안의 무슨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상태로 있는데 뭐 다시 복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산에 하태경 의원을 빼고 13명 의원 전부는 그 두 사람은 그런 이유로 스캔들 이유로 이게 탈당해갖고 다음 선거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어요. 7, 80년대 이래에 한국 정치를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런 대로 주름 잡는 주역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김영삼 의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지요. 그 외에도 이 명맥을 잊어왔고 부마 사태의 중심지에 또 부산이었고 그 정치 중심이 서울, 부산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은 이게 잠잠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적을 깬 고요한 정적을 깬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태경 의원이 빠지고 나면 13명인데 13명 중에 막 그중에 느낌으로 한두 명 빼고는 전원을 물갈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물갈이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투사를 앉혀야 돼요. 그냥 신인이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 투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건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경력, 그의 성격, 그리고 최근에 그가 보인 여러 가지 노력의 결집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이 사람이 투사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 22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야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전열의 앞에 서로 서가지고 싸우는 투사가 필요한 그런 국회가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쫓아내고 그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틀과 이런 논리를 울산, 대구, 경북, 경남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따져다 보면 그게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누구누구 몇 명이 탈락되고 그게 어떻게 새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질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과제는 TK, PK 지역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이걸 심사숙고해야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휴가 시작 직전에 그는 선거총사령부에서 선거지휘부에서 전국 선거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고 그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가능성에서도 두세 개 뒤에 그러니까 20번까지 된다고 친다면 22, 3번에 포진해서 전국 선거를 지도해야 된다. 저는 이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를 계기로 크게 정치적으로 뻗으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본인에 대한 건설적인 충원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과 함께 지금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싸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 출마설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긴장하는 흔적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예술의 전당의 어떤 음악 발표회에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던가 본데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아침 뉴스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강경파가 한동훈이는 정치인이다 이거지. 정치인.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 행세를 해왔다. 민주당 강경파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관 정치인이지요. 이범계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했잖아요. 정치인입니다. 국무위원은 정치인입니다. 왜? 임기가 없잖아요. 국무위원은. 언제든지 대통령에서 해임될 수 있어요. 정치인입니다. 국무위원은 정치인이. 그리고 어디다 기준을 내고 한동훈이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얕잡아 보려고. 그러면 박범계는 정치인이 아니었나? 그럼 국회의원까지 겸한 정치인들, 정치인 플러스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트집잡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국 선거를 지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 자체로 국민의 압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 정연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이상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야당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 실적을 누구든지 알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그에게 박수를 보내게 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강경파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한동훈이가 나타나면 물세례를 하고 뭘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계층까지도 그는 아우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보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이게 정치적 보물과 자산으로 키워낸 1번이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요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동훈 장관의 얘기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 장관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면식도 없어요. 저 막내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뭐 법조계 서열로 따져서 뭐 아는 사람 천만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조계 서열로 따지면 손잡벌입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런 국무위원은 참 보기 드문 국무위원이다. 어떻든 논리 정연하고 야당을 압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앞세우고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K, PK 지역에서 싸우지 않은 사람, 무의도식한 사람 이거 제거하고 그리고 수도권에도 명망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도 싸울 자질이 있는 신인 가운데 싸울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새로운 경력 갖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1군데의 후보를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가며 1차로 꾸며갈 필요가 있다. 뭐 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도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음 차례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